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9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 대리인단. 뭐 사실상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추천했으니까 뭐 민주당 대리인단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탄핵소추를 했을 때 크게 보면 두 가지였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철회, 이 행위가 우현 위법적이다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내란죄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위들, 뭐 이런 것들이 또 우현 위법적이다. 그러니까 계엄법, 헌법 뭐 이런 걸 위반했다. 뭐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돼 있었죠. 이 중에서 이제 내란죄 구성 부분을 철회한다라고 하면서 국회 대리인단이 지난 7일인가요? 엊그제죠? 뭐 이렇게 재구성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의 국헌 문란 행위라는 소추 사실은 한 글자도 변경되지 않았다. 내란 행위 모두를 심판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에는 변경이 없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바뀐 게 없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국회는 탄핵소추 사유로서 국헌 문란의 구체적 행위, 즉 사실관계를 기재하고 있다. 내란죄의 범죄를 판단해달라고 하는 탄핵소추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그 탄핵소추안을 보면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뭐 이러이러한 내란 행위들 뭐 이런 것들이 쫙 있는데 내란죄라는 부분만 뺐다. 이제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그날 뭐 비상계엄의 우현 위법성 뭐 이런 것들을 쭉 다시 재정리한 걸 보면 내란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이제 비상계엄이 과연 적법했느냐, 뭐 비상계엄 때 뭐 국무회의 의원들의 부서가 없었다, 뭐 제대로 논의를 하지 않았다, 포고령을 국무회의에서 논의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거는 내란죄 철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대리인단은 그게 아니다. 본질적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죄를 철회함으로써 실제 탄핵소추안의 한 80% 정도는 철회가 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상식적인 국민의 눈으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탄핵소추안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죄, 내란행위 이런 것들이 50대 50이었다면 내란죄 부분을 드러냄으로써 적어도 절반 이상은 철회한 걸로 보인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저는 뭐 법조인이 아니지만 뭐 법률적으로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정치적으로 보면 내란죄는 철회했다. 맞는 거죠? 그러면 절반 이상은 철회했다고 보는 거죠. 절반 이상. 80%까지 가지는 않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한 60% 정도는, 왜냐면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그게 우현 위법적이냐 하는 부분은 주관적 판단일 수 있습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이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뭐 전시사변은 아니라 쳐도 그에 준하는 정도의 민주당의 입법 폭주, 그 다음에 정권 마비, 뭐 이런 것들의 경고를 하기 위해서 내가 비상계엄을 선포했노라라는 거는 주관적인 판단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국회 탄핵소추인단은 원래 국회에서는 내란으로 규정을 해서 탄핵소추를 했는데 헌재에 가서는 그 내란 부분은 빼고 비상계엄 선포, 이게 다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했다, 이것만 재구성해서 지금 이제 탄핵심판을 받겠다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비상계엄 선포는 아까 주관적 판단이라고 했고, 주관적 판단의 여지가 많은 거고, 그 선포 과정에서 있었던 뭐 각종 이런저런 행위들, 그게 내란이냐 아니냐, 아니면 단순하게 직권남용이냐, 비상계엄 선포권을 남용한 거냐, 그건 이제 법률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죠. 저는 비상계엄 선포권의 남용으로 볼 여지도 충분히 있다. 법률적으로 따져보자, 그 부분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하튼 분명한 거는 내란죄라는 부분을 탄핵소추 안에 있었는데 헌재에 넘어가는 거기에서 재정리해서 그 표현이 없다는 건 앞으로 이런 행위들을 내란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것 아니냐. 내란죄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어떻게 내란 행위라고 얘기할 수 있냐. 이런 상식의 눈, 여기에 국회가 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적어도 하여튼 탄핵소추안 중에서 내란 부분은 절반 이상은 바꾼 셈이다. 물론 그거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게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는데 그 통과시킨 내용과 헌법재판소에 재정리해서 제출한 내용이 너무나 다르다. 그러면 이거는 국회에서 재표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는 이제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2017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헌재의 심리 당시에도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이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소추안하고 다른 재정리를 해서 냈거든요. 헌재에. 이번에 민주당에서도 그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와 뭐가 다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와 많이 다르죠. 왜 많이 다르냐? 그때는 최순실 국정농단이 주요 탄핵 사유였습니다. 국정농단죄 없습니다. 그러나 국정농단과 그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온갖 종류의 헌법 법률 위반. 근데 그 중에서 뇌물죄 부분만 재정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몸통은 그대로 놔두고 꼬리만 잘라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도 박근혜 대통령 쪽에서 이거는 재표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때도 판결문에 결정문에 보면 그걸 헌재에서 하나도 안 받아들였습니다. 요러요러해서 이거는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다. 안 받아들였습니다. 하나하나씩 전부.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렇게 재정리하는 데에 박근혜 대통령 쪽도 동의를 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다르죠. 윤석열 대통령 측은 재표결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동의를 안 한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는 헌재가 뭐라고 판결을 했느냐? 뭐라고 결정을 했느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썸네일에 그대로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 국회가 탄핵 심판을 청구한 뒤 별도의 의결 절차 없이 소추 사유를 추가하거나 기존의 소추 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을 정도로 소추 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국 이제 남은 거는 하나입니다. 국회 대리인단이 내란죄 철회한다고 한 것이 기존의 소추 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이 판단만 남은 겁니다. 저희 같은 사람의 정치적 시각으로 보면 동일성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 적어도 절반 이상이 빠진 거다. 그렇게 보이는데 법조인의 시각으로는 이제 국회 대리인단은 그렇게 안 보인다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고 제가 보기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본 대로 보인다면 헌재에서는 그거 재표결해야 된다. 이렇게 결정을 하겠죠. 그러나 헌재가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 당시에는 기존의 소추 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재표결해야 된다. 이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모르죠. 또 이 결정 자체를 바꾸면 또 달라지겠지만 이 결정을 유지한다면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헌재에서 국회 탄핵소추안과 국회 지금 탄핵소추 대리인단이 재정리한 것이 과연 동일성이 있느냐 없느냐 요 판단에 따라서 달라진다. 만약에 동일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처럼 그렇다면 국회에서 재표결을 해요. 그런 얘기죠. 재표결해서 다시 또 가결이 될지 그거야 알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 당시의 헌법재판소는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재표결을 해야 된다고
명시적으로 결정문에 써놨다. 그럼 이제 지금 헌재가 결정할 거는 그게 동일성이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제 눈에는 인정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희 눈에는 헌법재판소는 또 어떻게 될지, 아니면 헌법재판소는 그러면 또 진영 논리에 입각해서 또 의견이 갈릴지, 뭐 이런 것들은 모르죠. 아직 정확하게 예측이 안 되지만 적어도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재표결해야 된다는 거는 분명하고, 그건 뭐 결정문에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헌재가 이제 동일성 인정 여부만 판단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돼서 글쎄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봐도 인정이 안 되는 상황인데, 법률적으로는 또 법률가들이 뭐 무슨 그 독특한 논리를 만들어낼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거는 뭐 한번 지켜봐야 되는 대목이고요. 글쎄 제가 보기에는 여튼 뭐 한번 시간이 나시면 탄핵소추안 거와 이 국회 대리인단이 재정리했다는 걸 한번 비교해 보시면, 물론 뭐 저희도 법조인이 아닙니다만은 법조인은 가끔 또 어떤 때 보면은 그 일반 국민들의 상식과는 어긋나는 결정을 하는 경우도 꽤 있더라고요. 근데 여하튼 비교해 보시면 이게 동일한 거냐 아니냐 뭐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한번 오늘은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결정문에 나온 재표결 사유 그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